이번에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리서치 3팀 박재구입니다. 발표 순서는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항공산업의 경우 운수권을 통한 전기편과 부전기편으로 나뉩니다. 운수권은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권리입니다. 운수권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전기편, 그렇지 않은 운항을 부전기편으로 나눕니다. 항공사의 경우 풀서비스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높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적은 기종, 단거리 노선, 기내 서비스 최적화와 주로 여객 산업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고, 풀서비스 항공사는 다양한 항공 기종, 다양한 장거리 노선, 기내 서비스 제공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풀서비스 항공사로는 대표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고, 저비용 항공사로는 제주항공, 진에어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산업의 현황입니다. 여객산업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1년 국내선 여객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3,338만 명으로 이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지만 국제선 여객 수는 전년 대비 77% 하락한 324만 명으로 21년 총 항공 여객은 3,662만 명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산업입니다. 화물산업의 판매는 주로 항공화물 수송을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대리점을 통한 간접 판매 방식의 주종입니다. 전체 운송 과정 중 항공 수송에 관련하여 대리점이 항공사에서 항공 운임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화물산업의 현황입니다. 화물 운송의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운송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화물기를 이용한 운송과 여객기 하부 화물칸을 이용한 운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 그 화물기의 운항 시간이 증가하였으나 여객기가 감소하여 21년의 화물 수송은 코로나 이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진단키트와 백신 등 의료품 수요가 증가로 인해 화물 수요가 증가하였고, 자동차, 반도체 대란 등 세계 물류 대란으로 인해 긴급성 수요가 증가하여 마찬가지로 화물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코로나 이후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항공화물 시장 운임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대한항공의 기업 개요입니다. 대한항공은 대표적인 풀서비스 항공사로 여객기 131대, 화물기 23대, 총 154대의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거리 노선인 국내 여객의 경우 타 LCC 항공사에 비해 점유율이 낮지만 다수의 중대형 여객기와 화물기를 이용해 국제 여객과 화물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매출 비중입니다. 국제 여객의 경우 코로나 이후 감소하여 기존 대비 매출 비중 60%에서 9%로 줄어들었고, 대신 화물기의 운행 시간을 늘리고 코로나 이후 상승한 화물 운임 때문에 화물의 매출 비중이 7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 화물 노선별 매출 비중입니다. 왼쪽이 여객, 오른쪽이 화물 노선별 매출입니다. 여객의 경우 코로나 이전 미주, 동남아, 구주, 중국 순서로 코로나 이전 주로 중장거리 노선에서 유리하였고, 코로나 이후 동남아, 중국, 유럽 등의 중장거리 노선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미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항공화물의 공급 감소와 코로나로 인한 항공화물 수요 증가로 인해 항공화물 운임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어, 화물 일드의 경우 매년 30%씩 상승하였고, 최근 21년 1분기 일드는 835백만 원으로 21년 대비 30%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대한항공의 경우 여객기의 자석을 장탈하여 추가적인 화물을 탑재한 화물 전용 여객기를 국내 최초로 운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중대형 화물 전용 여객기의 경우 총 16대를 운행 중이고, 때문에 대한항공의 경우 화물 운송 시장에서의 수요에 유연한 대응 덕분에
21년 영업이익을 500%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기타 산업으로는 군용기 창정비, 민항기 제조, 무인기 개발 및 제조를 하는 항공기 제조 및 정비 산업과 호텔 산업이 있습니다. 두 산업 모두 코로나 이후 민항기 수요 감소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입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이후 필수 승인국 4국과 비필수 승인국 2국 총 6국가의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필수 승인국 이후의 경우 2020년에 캐나다 1, 3위 항공사의 합병을 막았던 사례가 있었고, 중국은 최근 합선 점유율 65%를 넘는 18개 노선들의 경쟁 제한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심의 수준을 간편해서 심화로 격상하는 등 아직까지 필수 승인국 4국의 심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합병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며 그 합병 일정을 보았을 때 22년에 승인이 되더라도 본격적인 합병은 승인으로부터 2년 후인 24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회복되는 여객 수요입니다. 22년 초부터 각국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4월 1일부터 접종 완료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했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22년 여객 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았을 때 22년 1분기 대한항공 국내선 여객 인원은 전년도 동기 대비 21년 1분기 대비 55% 증가하였고, 국제선 여객의 경우 전년도 1분기 대비 94%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객 수요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13일부로 해외여행 경보를 전국과 특별여행주의보에서 여행 경보를 조정하였습니다. 미주, 동남아, 구주 같은 중장거리 노선의 국가 여행 경보를 1에서 2단계 수준으로 하락됐고, 일본, 중국 등의 단거리 노선의 국가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2022년 국제여계의 경우 대한항공과 같은 FSC 항공이 강점을 가진 중장거리 노선 위주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대한항공의 22년 1분기 국제 여객 매출을 보면 중국, 일본은 전년 대비 10% 정도로 아직 회복세가 눈에 띄지 않지만 미주, 구주, 동남아의 경우 전년 대비 100% 매출이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네, 22년의 경우 대한항공이 강점을 가진 중장거리 노선의 여객 수요가 빨리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투자 포인트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로는 높은 항공화물 수요와 운임입니다. 이전에 높은 항공화물 수요를 견인하던 의료품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하이 봉쇄 등 중국의 도시 봉쇄가 지속되면서 물류 대란으로 긴급성 수요가 또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대한항공 화물 수송이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하였고, 22년 1분기 화물 일드는 전년 대비 30% 상승한 835백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투자 포인트에서 국제 여객의 회복을 예상하였고, 국제 여객이 증가함에 따라 항물 공급이 증가해 2, 3, 4분기 화물 운임은 1분기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항공유 같은 원자재 구입과 항공기 도입을 위해서 외환부채가 많은 항공사에게 높은 환율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환율이 10원 증가할 때마다 외환부채가 450억씩 증가한다는 것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항공유의 경우 오래 보관하게 되면 유성이 변하기 때문에 보통 2달이 지나면 헐값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비축 때문에 보통 항공사의 경우 비축분을 10일에서 20일 수준으로밖에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항공유 가격이 유지된다면 매출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항공유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면 항공사의 경우 높은 유류 할증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제가 예상한 22년 손익계산서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여객 매출의 경우 22년 1분기 여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1분기가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공급의 60%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국제 여객 매출의 경우 22년 1분기 국제 여객 수가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습니다. 22년 예상 수요 회복 노선이 주로 중장거리 노선이기 때문에 평균 운행 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완화 추세의 입국자 규제를 고려하여서 전년 대비 공급의 150%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물 매출입니다. 화물 일드의 경우 21년 6.25억에서 22년 1분기 8.35억으로 증가하였지만, 앞서 국제 여객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였고 때문에 화물 공급이 상승해 1분기에 높은 화물 운임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후에 화물 운임이 약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때문에 1분기에 높은 운임을 기록하였지만 2, 3, 4분기는 하락하고 안정화 추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여 화물 일들을 22년 1분기 수준이 아닌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화물 매출의 경우 현재 항공화물의 운임과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 공급량 10% 증가만을 예상하였습니다. 항공기 제조 및 호텔, 기타 산업은 전년도 성장률과 코로나 이후 매출 회복을 고려하여서 10% 성장을 예상하여서 2022년 대한항공 예상 매출은 11조 1622억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원가의 경우 앞서 리스크에서 높은 항공 유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이전 항공운송 매출 대비 연료 유류비 비중인 23%가 아닌 30% 정도 수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른 항목의 경우 이전 연도 매출 비중의 평균으로 예상하여서 총 매출 원가 8조 9천억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판관비의 경우 코로나 이후 2년의 평균인 매출 대비 8%로 가정하여서 8,930억 원을 예상하였고, 총 22년 예상 대한항공 영업이익은 1조 3,300억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앞서 예상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통해서 2022년 예상 에비타의 경우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3조 254억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순차입금의 경우 21년 말 기준 8조 4천억 원이었고, 환율 상승을 고려해서 순차입금을 10%를 상승시켜 9조 2,445억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목표 EV/EBITDA는 최근 5년 평균인 7.3배로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계산한 대한항공의 22년 목표 주가는 36,000원으로 상승 여력 5월 6일 종가 기준 18%를 예상합니다. 투자 의견으로는 바이를 제신합니다. 이상입니다.